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카메라 셔터 등으로 활용되는 블루투스 S펜, 전작 대비 개선된 배터리 용량, 그리고 512기가 모델의 SD카드 512기가를 더해 1테라의 저장 공간까지. 꾸준히 가젯서울을 구독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노트9에 관심이 있으신 대부분의 분들께는 전혀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저를 보는 재미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IT에 대해 알아나갔던 그 시간들의 재미에 대해서 말이죠. 노트9과 관련해 조금은 아쉬운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하며 각자의 상상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관련 영상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삼성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한 티저들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512기가 모델이 있고 여기에 SD카드로 512기가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테라의 저장 공간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용량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트 8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으라면 3300mAh의 이 배터리 용량이죠. 이 배터리 용량이 아마 짐작컨대는 4000mAh로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카메라 셔터를 비롯한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S펜까지 해서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렇게 3가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나머지 하나의 영상이 남게 되는데요. 휴대폰 속도가 빨라진다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이 영상만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부분 이 티저를 해석하는 영상들은 이게 8기가의 램을 장착해 노트9이 더 빨라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한 추측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512기가 모델의 램이 8기가로 증가한 것은 맞지만 AP를 포함해 스마트폰의 속도 차이를 부각할 만큼 하드웨어가 크게 변동된 것이 없고, 티저의 내용은 단순히 휴대폰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내용보다 데이터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의 빠르기에 대한 어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5G 시대를 코앞에 두고 4G 세대의 마지막 폰을 사는 소비자들을 달래줄 어떤 데이터 속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완벽한 5G가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거나 5G 대응형 부품의 장착 등이 고려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것부터는 이제 정말 상상의 영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 티저의 내용이 노트9의 메인 안테나를 5G 대응형 부품으로 교체한다, 이런 의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LDS 방식이, HRC 방식이 있는데 이 HRC 방식 관련해서는 5G의 주파수 영역대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LDS 방식 대비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런 점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마케팅적 측면에서 이 5G라는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녹여내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안테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분들을 위해 5G 모뎀 도입은 아예 불가능 것이냐 하면 시기상 내년 초에 등장하는 것이 맞고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근거로 제시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5G 모뎀 관련해서 삼성도 독자 AP가 있죠. 엑시노스가 있고 차기 엑시노스 9820에 장착될 것으로 이야기되는 5G 모뎀 엑시노스 5G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선은 그나마 더 현실적인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현재의 AP인 스냅드래곤 845의 모뎀은 X2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모뎀들을 정리를 해보면 4G에는 X24가 있고요, 5G에는 X50이 있습니다.
현재의 X20을 X24로만 변경을 해도 체감이 되는 네트워크적인 변화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나 마이모, 빔포밍 등 이 세부단의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만들기로 하고요. 이 X24로 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스냅드래곤 845가 이미 모뎀을 포함하는 AP라는 점이 있습니다. 노트9 단일 모델만을 위해 공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AP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이죠. 사실 이 X24는 차기작 스냅드래곤 855에서 4G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X50 같은 경우는 퀄컴의 5G 모뎀이죠. 특히나 초창기 5G 시대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원칩으로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P와 병용하는 방식으로 AP 내부의 4G 모뎀이 4G를 처리하고 병용되는 이 X50이 AP 외부에서 5G를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45에서 X24만 교체하는 경우의 수보다는 그나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를 사이에 두고 단순히 이동통신 세대의 전환뿐만 아니라 AR, VR은 물론이고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세대 변화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출시되는 제품들이 이 5G 이슈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구점을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5G 시대에 앞서 4G 시대의 마지막 제품을 덜컥대고 사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5G로의 세대 변화에 따른 마지막 세대 제품들의 판매 감소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겠고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너무도 자명하죠. 앞서 말씀드린 X50은 우선 논외로 하고 당장 5G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빠른 4G 속도가 구현이 가능하다, 혹은 추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5G 기술의 일부라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어필을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X50의 도입 역시도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이 X50이 올해 2월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상 너무 촉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X50의 경우는 2016년에 이미 공개가 되었던 모뎀이죠. 올해 2월에 있었던 MWC를 구태여 생산 시기를 가늠해보는 기산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퀄컴이 지배하다시피 했던 모바일 AP 시장이죠. 하지만 삼성을 비롯해 화웨이, 인텔 등 많은 제조사들은 언제든 퀄컴의 자리를 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퀄컴이 아닌 다른 칩셋 제조사들이 아직까지는 AP 자체만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퀄컴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들이고 게다가 이들의 점유율을 보면 퀄컴이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퀄컴 입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로서의 삼성은 꽤 훌륭한 협력사로 보이죠. 그리고 바로 내년 초로 이어질 S10과 갤럭시 X의 출시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 숫자만으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어떤 데이터 통신 속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노트9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러한 5G에 대한 대응점이 있다면 구매 확정에 아주 확실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단지 몇 달의 차이가 있을 뿐 스냅드래곤 845의 X20과 X50의 모뎀 조합이 사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AP가 새로 나오겠지만 내년의 AP도 4G와 5G 두 개를 모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없다면 5G 상용화 이전에 자사의 5G 모뎀을 유력 제조사에 선제적으로 탑재하는 것, 퀄컴 입장에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 의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5G 모뎀을 당장 노트9에 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노트9이 출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오늘 에피소드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스펙이 나온다, 그 스펙은 이만큼의 수치를 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이 있고 기술로 그러한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IT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식의 양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저 몇 분의 시간과 컴퓨터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이죠. 바라건대 이 가젯서울이라는 곳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이런 IT의 진짜 재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울러 가젯서울을 통해 평소의 생각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분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